오기, 끈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판소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가는 득음의 길. 진채선은 스승을 열심히 따랐다. 신재효 역시 모든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신재효는 진채선에게 남성적인 판소리만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여성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이 판소리를 변화시켰다는 것, 이것까지도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여성이 판소리를 할 때에는 그 여성다운 섬세함이라든가 또는 정겨움 또는 기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걸 가르친 것이죠. 그래야만 여성이 판소리계에 등장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성 특유의 장점을 잘 살린 색다른 소리꾼의 탄생을 원했던 스승 신재효. 그런 스승의 뜻을 충실히 따른 진채선. 두 사람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만의 관계였을까? 최근 두 사람의 인연을 사제지간 이상으로 묘사한 소설이 나왔다. 소설은 신재효와 진채선을 연인 관계로 가정하고 있다. 지은이가 그렇게 설정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여자 명창을 키워봐야겠다 했으면 진채선 명창뿐이 아니라 2명, 3명, 5, 6명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재력도 있었고 또 주변 환경이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이 됐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진채선 명창만 그렇게 길러내셨거든요. 스승과 제자이자 연인으로 알려졌던 신재효와 진채선.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사제지간으로 또 사제지간을 넘는 어떤 좀 연인 사이로 참 말하자면 행복하게 판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졸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막혀버립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신재효와 진채선을 덮쳐왔다. 그 소용돌이는 멀고 먼 서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오랜 야인 생활 끝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정계에 화려하게 부상했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12살의 어린 왕 고종의 등장이었다. 임금의 살아있는 아버지 대원군. 그는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조선 권력의 핵심이 됐다. 집권 초기 대원군은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부패 관리들을 척결해 나갔으며 부패의 온상이라 여겨서 서원의 철폐를 단행했다. 또한 오랜 세도 정치로 비대해진 신권을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왕권 강화 체계 하나로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시도했다. 임진왜란 때 불탄 채 300여 년간 방치되던 경복궁. 많은 반대와 문제점이 있었지만 마침내 1867년 경복궁은 중건되었다. 그리고 화려한 낙성연까지 준비했다. 경복궁 낙성연 소식을 들은 신재효는 결단을 내렸다. 진채선을 경복궁 낙성연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전국의 명창들이 초대되는 낙성연. 여기에 아끼는 제자 진채선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이 두 사람의 긴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신재효는 왜 진채선을 서울로 올려보낸 것일까?
뭐 남성 명창 이미 다 알려진 남성들이 하는 그런 판소리계에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자기의 그 작품으로서 제자로서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애지중지하고 그 감춰두었던 이런 보물을 그야말로 이 깜짝쇼 하듯이 보내고 싶은 욕구도 가졌겠죠. 진채선을 서울로 올려보낸 것은 신재효 자신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 신재효는 중인 출신. 그는 이를 늘 안타깝게 여겼다. 그가 남긴 글에도 신분의 한계를 토로하는 대목이 보인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하느라 그야말로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이고 이럴 때 이 돈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상이긴 하지만 그런 품계도 받았고 또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 판소리 꾼을 내보낸 것이지요. 어쩌면 신재효는 중앙정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지은 성조가를 보면 임금의 성덕을 기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신재효가 지은 방아타령.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경복궁 중건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상황은 신재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경복궁 낙성식에서 최초의 여류명창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진채선. 진채선을 특별히 주목한 인물이 있었다. 미모와 노래 솜씨를 겸비했던 진채선. 이런 진채선을 당대 최고 권력자 흥선대원군이 주목한 것이다. 대원군이 주최했던 경복궁 낙성년인데 여기에 이제 여류명창이 와서 다른 소리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판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말하자면 대원군으로서 받았을 법한 충격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류라는 명창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선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류명창이 들려주는 소리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이 새롭게 다가왔을 수도 있고. 대원군은 진채선을 고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사저인 운현궁으로 데려갔다. 운현궁은 대원군 집권의 산실. 집권 이후 대원군의 모든 정책과 정치가 이루어지던 당대 권력의 핵심부였다. 그러나 운현궁은 단순한 권력 공간만은 아니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예술 공간이기도 했다. 당시 운현궁이라는 곳은 아주 멋진 대한민국 최고 가는 공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론 뒤쪽에는 광대들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사랑채도 있지만 그곳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판소리 애호가들이 모여서 판소리를 감상하고 판소리를 즐기고 또 판소리의 추임새도 하고 또 판소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는 이면을 따져서 비평하기도 하는 그런 최고의 무대였거든요. 그 운현궁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진채선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으며 최고의 예술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연하게 된 진채선. 소리꾼 진채선에게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을 것이다. 운현궁에서의 진채선. 부족한 것이 없었다. 마음껏 소리하고
팔도의 명창들과